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전자 배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지난 시간에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해가지고 원소들의 주기성 중에 그것까지 얘기했지? 기억나? 그리고 오늘 나눠준 종이가 내가 쓰는 주기율표야. 이게 내가 쓰는 주기율표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하면은 이제 원자 번호 있고 원소 기호, 원소 이름 있는 다음에 밑에 원자량이란 게 있어. 원자량.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야. 수소만 해도 봐봐. 1.008이잖아. 탄소 보면은 12.011이야. 이렇게 자연계에는 원자량이 다 다른 것들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테면 수소 같은 경우도 중성자 하나가 붙어있는 중수소라는 게 있고,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삼중수소라는 것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연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량이기 때문에 원자량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1.008밖에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동위 원소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요거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자, 이 다음 장 봅시다. 오늘은 이거 갖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할 거야. 자, 다시 한번 너희들의 이제 기억력을 되돌려 봅시다. 자, 주기율표 한번 해보자. 자, 프로야. 부끄러워. 다영아. 다음. 그 다음에, 야, 이거 진짜 너희들 제발 외워라. 자, 요거까지 해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얘네들의 전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야. 요 그림은 있잖아. 정말 잘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얘는 이 세로줄은 주기라고 그래. 주기. 자,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되어 있지. 여기서 말하는 주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궤도의 숫자야. 얘는 한 개밖에 없어. 얘는 두 개가 있고 얘는 세 개가 있어. 근데 숫자가 늘어날수록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양은 많아져. 근데 이제 여기보다 주기가 4인 S가 먼저 채워진 다음에 얘네들이 채워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 3주기까지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까지 깊이 알 필요는 없어. 그거 이제 화학 시간에 가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거야. 일단 이 정도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주기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궤도다, 궤도. 그러니까 1번 주기가 가장 안쪽에 있는 궤도고 전자는 두 개밖에 못 들어가. 2번 주기는 그 다음 바깥에 있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궤도고 거기에는 총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 3번 주기 같은 경우는 총 1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네가 다 8개가 먼저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주기가 채워지다 보니까 일단 여기 중간이 뻥 튀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3주기에는 총 일단은 18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냥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장 간단해. 내가 이거 말고 추려 안 했는데, 잠깐만. 그런데 지금부터는 오늘은 이 지난 시간에 주기에 대해서는 엄청 몇 번 전인가? 앞에도 두 장 줘. 한 장. 얘네 둘이잖아. 자, 주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난 시간에 되게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 그 주기, 주기가 들어가 있는 이 전자 껍질이라고 했잖아. 1번 전자 껍질, 2번 전자 껍질, 3번 전자 껍질. 이 3번 전자 껍질까지 전자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얘의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고 있고 2번이라는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고 있고 3번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이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기도 한다고 그랬고, 그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가 나오기도 하고 흡수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지금 오늘 얘기할 거는 족 얘기를 할 거야. 족. 오늘 이제 족은 오늘 얘기할 거니까 파란색. 족은 얘가 1조,
2족, 얘가 13족, 14, 15, 16, 17, 18족이야. 이 숫자가 왜 갑자기 10개 튀었느냐? 이 가운데 10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 가운데 10개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 지금부터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오늘 들어야 될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원자과 전자야. 자, 우리 흔히 얘기를 할 때 최외곽 전자라고도 해. 교재는 어디에 나왔냐면은 여기 뒤쪽에 나와 있을 거야, 뒤쪽에. 자, 원자의 전자 배치, 그러니까 35페이지, 지금 교재 자체는 35페이지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좀 편할 것 같아. 거기에 선생님 준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있지. 자,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자, 일단 내가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할게. 자, 이 지금 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좀 잘못 가르쳐 주는 학교가 좀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선생님하고 정확하게 의미를 쇼부를 친 다음에 시험을 봐야 될 거야. 자, 원자과 전자, 일단 그냥 아예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해 줄게. 원자과 전자라는 것은 화학 결합을 하는데 사용되는 전자의 수야. 자, 그냥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 이거 아직 너희들 화학 결합을 배우지 않았어. 화학 결합에 사용되는 전자의 수가 원자과 전자고, 최외곽 전자는 뭐냐면, 봐봐. 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몇 번이야? 2죽이면은 2번. 3죽이면은 가장 바깥쪽에 전자 껍질이 전자 궤도가 3번이야. 그러면은 뭐냐면은 얘 2주기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궤도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느냐? 이게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에 있잖아. 3주기도 마찬가지. 얘도 이제 3번 전자 껍질. KLMA냐? KLM. N번 전자 껍질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바로 최외곽 전자야. 자, 그러면 여기 그림 한번 봐봐. 요거 좀 크게, 일부러 내가 크게 그려놨어. 이거 보면서 내가 나중에 여기다 하나하나 좀 설명할 때 필요하면 여기다 적으라고 좀 크게 뽑아준 거니까 이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봅시다.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야? 1개. 헬륨은 2개. 리튬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나트륨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야. 얘가 뭐냐면은 최외곽 전자의 개수야. 그렇지? 최외곽 전자의 개수고. 그런데 얘가 왜 13족, 14족이냐? 요 가운데 족이 10개가 비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데, 그냥 뒤에 있는 숫자가 결국에는 뭐냐? 최외곽 전자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 주기율표는 왜 주기율이야? 뭔가 특별한 성질들이 같이 비슷한 놈들끼리 있어가지고 이것을 주기율표라고 그러거든. 자, 여기서 주기율표에서 중요한 것은 비슷한 성질들은 같은 족에서 나온다. 자, 비슷한 성질들이 있어. 비슷한 성질들이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게 이 주기율표야. 근데 이 비슷한 성질들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이 같은 족, 얘네들 이런 족별로 나눠가지고 비슷한 성질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외우라고 한 게 뭐야? 여기서부터 몇 개 더 외웠지, 여기 몇 개 더 외웠지, 여기도 몇 개 더 외웠지. 가장 특별한 것이 얘 1족 원소들, 그리고 17족 원소들, 18족 원소들이 굉장히 특별한 성질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외우고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외워야 돼. 나트륨 밑에 뭐 있지? 루비듐. 루비듐. 그 밑에? 세슘. 루비듐, 세슘 여기 밑에 있고. 자, 염소 밑에 뭐니? 아니. 네가 대답해. 이 머리로 생각하고 대답하면 안 돼. 근해 공식 머리로 너희들 생각하고 대답 안 하잖아. 그치? 뭐야? 브로민, 아이오딘, 그 다음 뭐 여기? 나랑 말하기 하시다. 뭐요? 크립톤 제너 이런 거 있잖아. 요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진짜로. 그래서 요거 같은 족에서 나타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같은 족에서 나타날까? 그러면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으면 걔네들이 어떠한 특징을 같이 갖고 있을까? 뭐냐?
이 원자가 전자, 최외각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모든 특징은 이 최외각 전자 때문에 나타나. 최외각 전자의 개수 때문에 나타나. 자, 우리가 금속이온 할 때, 여기까지가 금속이온이었잖아. 이 금속이온 할 때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니? 내가 지난 시간에 그걸 얘기를 안 했어. 어차피 이거 지금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금속원소 특징 기억하는 거 한번 해보자. 금속원소. 금속원소에 뭐 있니? 어떤 특징? 전기 전도성, 열 전도성이 같다. 광택이 있다. 또 뭐 뽑힘성과 늘림성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전기나 열 전도성이 없다. 광택이 없다.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한다. 물론 가루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어. 그러면은 이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의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네들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런 특징이 있고,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쉽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이게 왜 그러냐? 봐봐. 전기 이 배치표를 한번 보자.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혹시 내 얘기를 잘 들었던 학생이라면은 모든 화학적 결합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모든 화학적 결합이라든가 특징은 최외각 전자, 이 원자가 전자를 8개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어. 8개로 만들어졌을 때 가장 안정된 전자로서 굉장히 안정된 특징을 갖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자, 리튬까지 되고 나트륨 한번 보자고. 나트륨 봐봐.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나트륨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가 1개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지금 안정한 상태가 아닌 거야. 왜냐하면 8개가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 전자 하나를 띄어내가지고 최외각 전자를 8개로 맞추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여기다가 전자 7개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 최외각 전자를 8개를 만드는 게 쉬울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전자 하나 떼버리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전자 하나를 떼가지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이 되는 거야. 리튬 이온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2족 한번 보자. 2족에는 최외각 전자가 2개가 있지. 2개도 떼어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지. 베릴륨 플러스 2. 마그네슘 2 플러스가 쓰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다. 2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가 양이온. 이건 본 적이 있잖아. 그치? 요렇게.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자를 2개를 띄어내는 게 낫고 얘는 전자 1개를 띄어내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상태가 에너지가 조금 낮은 상태가 돼. 그건 되게 어려운 부분이야. 얘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돼버려. 하나 전자를 잃어버리고. 그런데 자, 요쪽으로 이제 비금속 원소는 이쪽에 있잖아. 요쪽에 있는 놈들을 보자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 최외각 전자가 7개야. 7개니까 전자 하나 어디서 얻어와가지고 최외각 전자를 8개로 만들어버리면 가장 안정된 상태가 되겠지. 얘가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플로린 같은 경우는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전자 하나 얻어가지고 음이온이 돼버리는 거야. 마찬가지로 염소 같은 경우도 음이온이 돼. 마찬가지로 16족 원소, 산소라든가 황 같은 경우에는 이가 음이온이 돼버려. 이가 음이온이 돼버려. 마찬가지로 황 같은 경우도 이가 음이온이 돼가지고 화학결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얘는 이런 상태로 존재하고 얘는 이런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자, 여기서 안정성이라는 것은 원자 자체의 안정성이란과 전기적인 안정성 2개를 다 고려를 해야 돼. 원자 자체의 안정성은 최외각 전자가 8개면 굉장히 안정된 상태야.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최외각 전자는 8개로 안정적이기는 한데 전기적으로 불안정하잖아. 그치?
전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전기적으로도 내가 안정화시키고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화합물이야. 너희들이 소금 뭐니? 소금? 소금을 화학식으로 하면 뭐라고 하냐? 들어본 적 있잖아. 염화나트륨. 그치? NaCl. NA랑 그래서 CL이 만나는 거야. 얘가 전자 하나 떼어가지고 얘한테 주는 거라고. 얘 NaCl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잘 만나. 이렇게도 잘 만나고. 만약에 얘가 두 개 있으면 얘랑 이렇게 만나. 얘 두 개랑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런 결합이 바로 이 나중에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뭐지?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결합이 되는 거야. 얘네들끼리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어쨌든 그건 이제 다음 시간 얘기니까 그때 얘기를 하고. 자, 결국에는 모든 화학 결합 자체는 내 최외각 전자를 8개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이온이 되는 거, 그리고 결합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냥 다 최외각 전자를 8개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냥 원소들의 노력일 뿐이야.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설명들은. 자, 그러면은 봐봐. 특징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야, 일족 원소 중에 얘는 수소 같은 경우는 뭐니? 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야? 얘만 비금속이야. 수소 원자 얘만 비금속이야. 기억해라. 자, 리튬부터는 금속 원소야. 여기는 금속 원소야. 그래서 이 특징적인 거 리튬, 나트륨, 칼륨, 그리고 아까 여기도 루비듐이라고 해야 하냐? 칼륨이지, 칼륨이야. 칼륨 다음에 루비듐 세슘이야. 루비듐 세슘 같은 것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다 똑같지. 최외각 전자가 한 개가 있는 특징이 있어. 그럼 이 최외각 전자 한 개를 어서 빨리 뜯어내버리고 하자 하는 성격이 갖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돼.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최외각 전자라는 거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자. 자,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정확하게 아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가끔씩 있어. 가끔씩. 예전에 내 개인적인 어떤 모 고등학교에 지금은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다른 고등학교 정보를 가셨지만 고등학교 선생님이 나한테 이거 통합과학 강의를 들고 오셨었어. 자기는 생물 전공 선생님인데 통합과학을 가르쳐야 돼가지고 물리랑 지구과학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통합과학이 나오기 전에 융합과학이라는 책이 또 있었거든. 거기에서 상대성 이런 거 양자역학이 나와 실제로. 근데 그걸 잘 모르겠다고 이제 나한테 선생님이 과외를 받으러 오셨어. 근데 그 사람도 이 최외각 전자의 개념이 전혀 없었어. 그때 그거 가르쳐주느라고 되게 골치 아팠어. 자기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된 개념을 배우고 학교에서 혹시 이상하게 이렇게 주면은 학교 선생님 말씀 들어. 알았지? 수능에서는 내 말이 맞아. 자, 원자가 전자는 뭐라는,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최외각 전자는 그냥 말 그대로야.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개수야. 자, 전자 껍질이라고 얘기할게. 이제 그러니까 이 전자 껍질이라고 하면은 주기를 얘기한다고 생각해. 자, 이거 말 그대로 이거야. 자, 원자가 전자는 조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뭐냐면은 화학 결합의 화학 반응이라고 하자. 이거야. 근데 봐봐. 어떤 두 원소가 화학적으로 만나고 결합을 한다고 쳤을 때 실제로 걔네들이 결합을 하는 건 최외곽에서만 일어나. 맨 마지막 끝에서만 일어난다고. 그래서 이 최외각 전자랑 원자가 전자를 비슷한 단어로 쓰기는 하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전자가 8개가 있어. 최외각의 전자가 8개가 있어. 그럼 걔는 안정한 상태잖아. 걔는 반응을 하겠어 안 하겠어? 할 필요가 없어. 얘네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안정된 상태인 거야. 얘네들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뭐 이런 애들은 전혀 반응할 이유가 없어. 너희들 헬륨 가스 먹어본 적 있냐? 목소리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 그 헬륨 가스는 먹어도 몸에 아무런 해가 없어. 왜냐하면 몸에 있는 어떤 성분하고도 결합을 안 해. 헬륨은 그냥 헬륨 하나로만 존재해. 얘네는 분자도 아니야. 헬륨 그냥 한 개가 하나의 분자야. 단원자 분자야. O2 같은 경우는 왜? 공유결합해가지고 두 개의 분자로 이루어져 있잖아.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로 다 이루어져 있어. 결합을 전혀 안 한다고. 전혀 안 해. 그냥 있는 그대로 되게 전혀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한 애들이야. 결합할 필요가 없어. 내가 8개니까.
내 원자과 전자 8개니까. 그러면은 이 최외각 전자가 8개인 얘네들은 화학 반응에 사용되는 전자가 몇 개겠니? 없어. 없다고. 화학 결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얘 18쪽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는 0개야. 원자과 전자는 0개고 최외각 전자는 8개가 되는 거야. 요거 애들 헷갈린다. 여기다가 쭉 적어놔라. 여기 봐봐. 35페이지 보면은 원자번호 1번부터 18번까지 전자 배치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족 원소들의 공통점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이런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인 성질이 매우 비슷하다라고 알면 되고 그 그림 밑에 보면은 18족 원소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으므로 원자과 전자수가 0이다. 여기다가 별표를 쳐. 최외각 전자와 원자과 전자는 다르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최외각 전자라는 말은 교과서에서 사라졌어, 사실은. 근데 아직도 최외각 전자라는 말을 쓰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계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됐지? 자, 그래서 이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까닭은 결국엔 뭐다? 이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기 때문에 다 비슷한 성질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특징을 갖게 됩니까? 그게 바로 이제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 딱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야.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알칼리 금속인데 알칼리 금속은 족이 1족에 있는 금속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리튬, 나트륨, 칼륨, 리나칼, 루비디움, 세슘. 비지? 루비디움, 세슘. 요런 것들이 그거야. 알칼리 금속이야. 그러면은 이런 알칼리 금속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알칼리 금속이 자, 최외각 전자가 몇 개야? 자,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줘. 원자과 전자라고 하자. 원자과 전자가 1개야. 그러면은 이 1개를 떼내가지고 일가 음이온이 되기 쉽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에 끝에 있는 한 놈, 전자 하나를 떼내려고 계속 하겠지. 계속 그 떼내려고 하는 짓을 할 거야. 그게 바로 알칼리 금속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자, 첫 번째 금속 원소의 특징은 다 가지고 있어. 뭐라고 돼 있니? 모두 고체 상태이고 광택이 있다. 고체 상태고 광택이 있다. 자, 첫 번째 고체고 광택이 있다. 이거는 금속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다 성질이야. 자, 두 번째 다른 금속에 비해 때 밀도가 작고 칼로 잘릴 정도로 무르다. 요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2번 무르다. 실제로 너희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도 실험을 해볼 수 있어. 나트륨 정도는 아마 실험을 한번 해볼 거야. 나트륨 같은 거 이렇게 칼로 자를 수 있어. 이게 무슨 두부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냥 썰려 이렇게 딱딱딱. 금속인데도. 그리고 딱 금속을 잘라놓고 나면 거기에 광택이 반짝반짝반짝해.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갑자기 뿌얘져. 봐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물과 산소와 잘 반응이 되게 돼요. 자, 요거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3번에 여기 지금 화학식이 안 나와 있어. 내가 좀 이따 적어줄 거야. 자, 물 그리고 산소와 쉽게 반응한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물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이제 나트륨을 가지고 내가 설명해 줄게. 자, 나트륨이 있어. 걔네랑 물이랑 반응이 굉장히 잘해. 나중에 이제 반응하는 것도 나중에 너희들 유튜브에서 한번 내가 보여주든가 한번 해볼게. 나트륨을 물에다가 팍 튀어 막. 팍 튀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발생하냐면은 자, 이게 뭐냐? NaOH가 발생해. H랑 H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기 뭐지? 그게 돼. 근데 이게 맞냐? 저기 내가 준 거 봐봐. 거기에 아마 있을 거야. 그거 말고 저기 한장에 내가 좀 글씨 써져 있는 거. 아마 내가 이 화학식이 맞을 거야. 근데 좀 기억이 안 나지. 여기 있지. 물과 반응식. 그리고 산소와 반응식도 있어. 산소와 반응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될 거야. 자, 이 반응식은 거기다 내가 적어주긴 했지만 너희들 어차피 이 종이 잘 가지고 다니지도 않을 거고 교재에다가 조금 적어놔. 알칼리 금속 교재에다가 산소와 반응하는 시, 물과 반응하는 시 요거는 반드시 적어둬. 이거 되게 시험에 단골 문제 중에 하나야. 알칼리 금속의 어떤 화학 반응식을 쓰세요. 요거 단골 문제야.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그냥 NA가 아니더라도 나트륨이 아니더라도 리튬이거나 칼륨이거나 루비듐이거나 세슘이거나 완전히 다 동일해. 똑같이 이렇게 반응을 해. 자, 적어뒀지?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해줄게. 자, 나트륨이 지금 2개가 있고, 물 분자가 2개가 있어. 사실 나트륨은 분자로 취급을 안 해. 나중에 이제, 나트륨 분자라는 얘기는 너희들이 들어본 적도 앞으로 들을 일도 없을 거야. 왜냐면 나트륨은 분자로 존재하지 않아. 나중에 분자 처음에 고등학교 화학원에서 분자라는 것을 처음 배울 때, 금속 원소는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어. 그건 나중에 기억을 하면 되고. 자, 나트륨 같은 경우가 2개가 있어, 지금 봐. 나트륨이 있다고 치자. 나트륨이 있어. 어쨌든 요것만 생각해보자고. 근데 얘가 뭐랑 더해지느냐? 자, H2O랑 더해주는 거야. 내가 그림으로 그려. 근데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물 같은 경우 H2O잖아. H2O를 분해를 하면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냐면은 자, H랑 O랑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눠지냐면은 자, O랑 OH로 나눠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 미쳤어. OH. 이렇게 나눠져. 그러면은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놈이잖아. 그치? 전자 하나 누구한테 줘야 돼. 나머지 전자 여기 하나가 있는데 얘 하나 빨리 주고 안달이 나는 놈이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야, 이게 원래는 OH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OH 마이너스 돼야지 굉장히 안정화가 돼. 그래서 얘랑 얘가 얼른 만나버려. 얘가 얘한테 전자 하나 주면서 둘이 딱 만나버려. 이게 NaOH가 되는 거야. 여기서 전자 하나 남는 것을 이 OH 이온에다가 수산화 이온이거든? 수산화 이온한테 딱 줘버리면서 딱 이게 만들어져 버려. 그러면서 나머지 있는 H들 같은 경우는 H들끼리 결합을 해가지고 수소 기체로 발생을 해. 따라서 물과 반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성분과 이런 성분과 수소가 발생을 하는데 이 성분이 염기성을 띈다. 나중에 산성과 염기성 하면 다시 배우게 될 거야.
얘를 발생시키면 산성이고 얘를 만들어내면 염기성이야. 근데 얘를 가지고 있잖아. 지금 OH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얘는 염기성을 띄어. 그리고 수소가 발생해. 수소는 어떤 특징이 있니? 가볍고 폭발해. 그래서 얘 나트륨 같은 걸 물에다 딱 집어넣고 거기다 불 붙이면 팡팡팡 터져 막. 그런 특징이 있어. 자, 봐봐. 나트륨과 물이 만나면, 자, 알칼리 금속과 물이 만나면 이런 뭐지? 화학 결합식을 갖게 되고, 자, 염기성을 갖는 어떤 물질과 수소가 발생한다. 자, 염기성은 뭐야? 야, 씨, 이 시간에 뭐 이 시간? 야, 염기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너희들 알고 있는 염기성의 특징은 뭐야? 지시약 기억하니? 지시약? 지시약에서 페놀프탈레인이라고 기억하지? 기억하냐? 페놀프탈레인은 어떻게 만들어? 색깔을? 파란색. 보라색. 보라색으로 만들잖아. 그치? 기억하니? 너희들 그 지시약 이런 거 다 기억해야 돼.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학의 거의 70%야. 다시 한번 너희들한테 상기를 시켜는 주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너희들 머릿속에 있어야지만이 문제 풀 때 조금 도움이 될 거야. 알겠니? 자, 염기성을 띠고 산수소가 발생한다. 그래서 보통 물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한 2방울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나트륨을 집어넣어. 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물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면서 막 수소가 발생해. 그게 바로 알칼리 금속의 어떤 그 반응이, 물과의 반응이야.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지금 중요한 거다. 자,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야. 자, 리튬에서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야. 왜 커질까? 커지는 이유를 알아야 돼. 자, 얘네들은 전자 바깥에 있는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반응인 거야. 화학적인 조성 자체가 바뀌잖아.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데 어떤 놈들이 더 잘 떨어져 나가느냐 그 차이거든. 근데 얘는 봐봐. 궤도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이 양전하고 굉장히 가까운 데 있다고 전자가.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려고 해도 얘가 잡고 있는 인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잘 떨어져 나가기가 힘들어. 그런데 얘 나트륨, 칼륨으로 갈수록 멀어지지. 얘보다 얘로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잖아. 여기에 있는 놈보다 멀리 있잖아. 사실 정확한 건 아니야. 하지만 어쨌든 보기에 봐서는. 그러면 멀리 있으니까 얘를 훨씬 더 금방 떼어낼 수가 있다고. 그러면 뭐야? 결국에는 얘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으로 갈수록 주기가 2, 3, 4, 5, 6주기잖아. 내가 이 원자 핵보다 점점 멀리 있는 전자가 되는 거야. 최외각 전자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이 가운데에서 얘를 끌어들이는 힘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되게 쉽게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반응성이 점점 커진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왜냐? 멀리 있으니까 그 전자가 떨어져 나가기가 되게 쉬워져. 이것이 거꾸로 할로젠으로 들어가면 반대가 돼. 하나 받아오기가 점점 힘들어져. 그래서 반응성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자, 그래서 이렇게 반응성이 커지고, 그러면 봐봐. 나트륨 정도 넣었을 때는 니들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볼 수 있을 거야. 근데 리튬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보고 나트륨만 해도 조금 위험해. 칼륨부터는 국가에서 폭발물로 지정되어 있어. 국가에서 이건 폭발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들이 구할 수가 없어. 물론 루비디움, 세슘 같은 경우는 이거 잘 희소 금속이라서 아예 구하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 영화에서 특수 효과 폭발 장면 할 때 칼륨을 써. 거기다 물 섞어가지고 폭발 장면을 찍어. 그래가지고 그 칼륨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나중에 한번 오늘 좀 이따가 유튜브를 한번 찾아봐. 알칼리 금속 물하고 반응하는 거 어떻게 반응하는지 진짜 막 칼륨이나 루비디움, 세슘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엄청나게 폭발해. 그 폭발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수소가 갑자기 엄청나게 확 생기는 거야. 그럼 압력이 생기잖아. 그 압력에 의해 가지고 폭발이 발생하는 거야. 진짜 반응하는 게 엄청 많이 진짜로.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산소와 쉽게 결합한다. 공기 중에 산소가 20%가 넘게 있잖아. 그 20%가 넘는 산소와 순식간에 결합을 해버려.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 물으니까 칼로 자를 수가 있다고. 나트륨 칼로 자르면은 그쪽은 바닥바닥해져. 근데 갑자기 이렇게 뿌옇게 변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녹쓰는 거야. 나트륨이 그냥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바로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어버려. 이렇게 바뀌면서 그냥 녹쓰는 거야. 그 사진이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자, 봅시다. 36페이지 한번 가볼래? 자, 알칼리 금속 리튬 적혀있지? 36페이지. 리튬이 시커멓잖아. 이게 공기 중에 있으니까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녹슨 거야. 근데 이걸 딱 자르잖아? 그러면 이제 결과 봐봐. 리튬 자른 직후에는 그 안쪽이 그 은백색의 반딱반딱한 금속 색깔을 지니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바로 어떻게 돼? 까맣게 변한다는 거야. 까맣게 변하고 쉽게 잘라지고 광택이 서서히 사라지고 광택이 서서히 사라지는데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경우는 광택이 빨리 사라져. 왜냐? 반응을 빨리 하기 때문에 그래. 물과 페놀프탈레인 용액에 섞었을 때 어떻게 되니? 리튬 조각 잘 반응하여 기체가 발생하고 무색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얘가 생기기 때문에. 염기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 염기성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페놀프탈레인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나트륨과 칼륨은 격렬하게, 매우 격렬하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원자 번호가 클수록 그래서 반응이 커진다. 산소와도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보관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얘네들은 보관을 어떻게 하냐면은 물속에 보관한다고 이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돌아와가지고 34페이지 봐봐. 알칼리 금속의 보관. 석유나 파라핀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물이나 산소와 닿지 않도록. 이게 바로 이제 알칼리 금속이 될 것이고. 자, 이제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가 있는데 이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잘 안 나와. 자, 중요한 건 여기서 할로젠도 물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알칼리 금속이 훨씬 더 많이 나와. 훨씬 더. 비율로 치면 진짜 9대1이야. 9대1. 할로젠 원소는 그 문제에 보면은 그 박스 있어가지고 기억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그 중에 맞는 것은 요런 것들. 요런 거에서 한 개 정도 지문이 나올 동 말동인데 알칼리는 엄청 잘 나와. 왜 그러냐면은 할로젠 같은 경우는 지금 몇 가지 특징을 제외하고는 알칼리 금속처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징이 없어. 되게 웃기게도. 근데 여기에는 좀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진 않다는 거야. 자, 할로젠 같은 경우는 17쪽 원소야. 당연히 원자과 전자가 7개고 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전자를 하나 받아서 전자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음이온 1가 음이온이 된다. 얘도 그러니까 반응을 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하냐? 전자를 뺏어오는 반응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반응을 빨리 하려면은 내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야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 전자가 5, 6, 7개가 있는 상태야. 자,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 6, 7개가 있는 이런 상태야. 그러면은 자, 얘의 전자를 끌어오는 힘은 결국 안에 있는 양성자의 힘이거든? 여기도 양성자에 있는 얘의 힘에 의해서 끌어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힘이 더 셀 거 아니야. 그치? 얘 같은 경우 멀어가지고 끌어당기는 힘이 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어. 어차피 여기다 끌어와야 되는데. 그치? 얘가 훨씬 더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위로 올라갈수록 자,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요게 핵심이야. 그리고 봐봐. 뭐 이원자 원자로 존재한다. 반응성이 커서 금속, 수소와 잘 반응한다. 봐봐. 얘네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만 받아오면 되잖아.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만 주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얘랑 얘가 결합을 엄청 많이 해. NaCl이잖아. NaCl. 이런 거 이렇게 반응을 하기가 엄청 쉽다고.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이온 결합이라는 걸로 다음 시간에 아마 배우게 될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것들 쭈루루 보는데 여기선 사실은 보면은 색깔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색깔을 좀 외웠으면 좋겠고, 보세요. 그 할로젠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으로 갈수록 조금 반응성이 커진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오딘으로 갈수록 반응이 좀 약해진다는 거,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거 깊이 알면은 골치 아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 근데 얘네들은 알칼리 금속처럼 너무나 극명하게 딱 나타나는 특징이 별로 없어. 얘는 뭐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액체이기도 하고 고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17쪽 원소에서 외워야 될 거는 뭐냐면은, 자, 요거 첫 번째. 그리고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 금속이온은 당연히 아이온이겠지. 과 결합식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원자 분자라는 말에다 그 별표를 하나 쳐요. 이원자 분자. 자, 산소 같은 경우도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 자, O2로 존재하지? 산소는 O2로 존재한다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플루오린도 플루오린 2개, 염소 2개가 모여가지고 얘네들이 기체로 존재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따 공유결합을 배워야 되는데, 얘네 둘은,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아. 최외곽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한다고 그랬어. 이게 2개를.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전 4개를 공유하는 거구나. 얘 입장에서는 원자가 전자가 6개잖아. 그치? 얘 입장에서도 원자가 전자가 6개야. 근데 6개 중에 2개를 같이 공유를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학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이렇게 2개를 공유해가지고 서로에게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플로린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은 여기에 1개를 공유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CL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상온에서는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뭐다? 이원자 분자.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분자 형태를 갖고 있는 상태로 상온에서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반응은 이런 식이다 라는 거. 여기서 요거는 외우자. 색 정도는 외우자. 각 색깔 나와있죠. 여기에 플로린 옅은 노란색, 염소 노란색, 브로민 젓갈색, 아이오딘 보라색. 아이오딘은 그거 아니네. 저기 빨간이야. 요 오드 소독할 때 쓰는 거. 그것을 이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오늘 여기까지 얘기한 거 35페이지까지 지금 얘기한 거야, 얘들아. 요것만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것들 이 정도만 너희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화학원에서도 실제로 이 주기율표 가지고 모든 것들이 해결돼. 뭐 이온화 에너지라든가 어떤 사람이 전자를 받고 어떤 놈들은 전자를 놓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요거 전자 배치에 모든 것이 걸려 있어. 이 전자 배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시간 뭐 화학에서 배워야 될 게 별로 없어. 대신 뭐 나중에 암기할 게 굉장히 많아지긴 하겠는데 어쨌든 이 전자 배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금 오늘 4시간째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실제로 4시간이면은 이거 한 단원이 끝났어야 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까지 얘기를 한 거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을 잘 모르면 어차피 너희들 중에 내가 보기엔 3분의 2에서 4분의 3은 화학을 들을 거야. 화학을 하나 정도는 듣게 돼. 너희들은 저 문이과가 없기 때문에 진로 선택이랑 교양으로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들어야 돼. 화학이 됐든지 간에 뭐가 됐든지 간에. 근데 애들이 막 생명과학 외울 거 많아요. 뭐 지구과학 조금씩 보통 지구과학이나 화학 선택할 확률이 제일 높거든. 물리는 아무도 안 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학원을 선택해가지고 화학원을 선택하면 그것은 무조건 등급이 나오게 돼 있어. 등급을 잘 받으려면은 니들 화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잘 해두는 필요가 있다고. 알겠니? 어떤 학교는 지구과학은 아예 개설을 안 하는 학교도 있어. 화학도 근데 화학 같은 경우는 개설이 안 된 데를 난 단 한 번도 못 봤어. 화학하고 생명과학은 거의 다 개설되는 것 같아. 왜냐면 애들이 그걸 선호한.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실 지구과학이 제일 쉽거든, 내가 보기에는. 근데 화학하고 생명과학 선택하는 애들 되게 많으니까 아마 학교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개설을 할 거고 너희들은 아마 그 중에 분명히 한두 개씩을 분명히 듣게 될 거야. 너희들이 뭐 나는 문과입니다 이렇게 한다가 좀 치더라도.
그것이 2학년이 됐고 3학년이 됐고 분명히 한 번은 들을 거기 때문에 이 전자 배치, 화학의 가장 기본이 된 전자 배치, 결국에는 지금 다음 시간에 배울 이온 결합이라든가 공유 결합이라는 것도 결국엔 다 이거야. 이 전자 배치를 어떤 식으로 내가 만들어 가지고 결합을 할 것이냐, 계속 이 얘기만 하게 될 거야. 자, 일단 좀 쉬었다가